Hi everyone, welcome to Sharella TV. I'm Sejong Park. Today I'm gonna talk about a great fashion designer. I love him so much and I'm wearing his jacket. It's Pierre Balmain. Balmain is a French fashion designer and the founder of Balmain House. He was the leader of a post-war fashion and known for sophistication and elegance. He's described the art of dressmaking as the architecture of movement. From now on, I'm going to tell you about his life and design. Let's take a look. 배우 고소영 씨가 공항에서 입었던 이 자켓 기억하시죠? 마돈나가 입었던 화려한 파워숄더 원피스 그리고 케이트 모스가 입었던 파워숄더 자켓 모두 2009년 발망 컬렉션의 의상이었습니다. 1945년에 발망 하우스가 오픈하면서 피에르 발망의 샤랄라한 인생이 시작됐는데요. 그의 성장 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에르 발망은 1914년 프랑스 사보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사복점을 그리고 어머니는 숙녀복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발망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패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숙녀복점에서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면서 놀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발망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제 상황은 안 좋아졌고 발망은 패션을 전공하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건축을 전공하게 됩니다.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라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방시도 이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미술 전공이었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발망은 건축을 전공했지만 이 설계 도면보다도 패션 스케치를 더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망은 참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로잉한 그 디자인을 디자이너 로베르 삐게에게 과감하게 보냈기 때문인데요. 그 디자인들 중에서 3가지 의상이 실제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을 꾸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몸소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이 일을 계기로 1934년 발망은 에드워드 몰리뉴의 보조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르시엥 르롱의 패션 하우스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는 스타일이 좀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관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제대 후에 사실상 백수였겠죠, 발망이. 그런데 1941년 르시엥 르롱의 제안으로 그곳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곳에서 운명의 동료이자 경쟁자인 크리스찬 디올을 만나게 됩니다. 발망과 디올은 함께 일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패션 하우스를 열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디올이 확 결정을 못 내리고 막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망이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1945년에 혼자 자신만의 패션 하우스를 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망이 승자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디올이 살짝 앞서게 됩니다. 발망이 그의 첫 컬렉션에서 허리는 확 조이고 스커트는 종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그런 컬렉션의 의상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뉴 프렌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딱 2년 후에 디올이 더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디올의 뉴 룩은 당시 패션 업계를 이끌게 되죠. 당시 패션 디자이너들은 파리를 떠나서 뉴욕이나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발망도 1949년 뉴욕에 부티크를 열게 되는데요. 이로써 발망, 디올,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렇게 3명이서 이끄는 50년대 패션의 황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망하면 요즘은 이 파워숄더 자켓이 떠오르지만 졸리 마담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의 패션은 정말 크게 변화하게 되거든요. 격식을 차리던 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의상들이 나오게 된 거죠.
발망은 post-war fashion,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패션의 변화를 이끈 디자이너로 유명한데 단순한 구조, 완벽한 재단,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의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요즘 발망의 의상도 이 키워드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느껴져요. 뭔가 구조 자체는 좀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건축적이고 또 소재 자체로 럭셔리함을 표현하고 있죠. 발망은 1952년부터 57년까지 이 졸리 마담이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그때 당시 그 컬렉션에는 슈트와 드레스가 주를 이뤘는데요. 주로 소피아 로렌이나 비비안 리 같은 배우들의 작품 의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드디어 기성복 라인을 시작하게 되죠. 옷 갈아입었어요. 1982년 발망이 사망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당시 디자이너들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마케팅이나 영업 기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 발망은 브랜드 이름을 피에르 발망에서 발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크리스토퍼 데카르닌을 영입합니다. 신의 한 수였죠. 2004년에 파산 위기를 맞았던 발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크리스토퍼 데카르닌의 샤랄라 폭발하는 업적, 바로 2009년 컬렉션이죠. 세계를 흔들었던 발망의 파워 숄더 자켓이 바로 이 컬렉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커진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바이커진은 여전히 발망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데카르닌은 2011년에 발망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발망은 과감하게 25살의 어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합니다. 바로 올리비에르 루스탱이죠. 그는 정말 한마디로 이 패션계의 젊은 피였습니다. 발망의 디자인도 과감하게 변형을 시켰고요. H&M과의 협업도 했었죠. 사실 그리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기는 했습니다. 이후 발망이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의상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피에르 발망의 철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샤랄라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즐겨 입고 있는 디자이너 피에르 발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엄청난 패션 디자이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샤랄라 TV 사랑해주세요.